그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낙후됐었다라고 평가하지만 정말 그 민중들 의식 속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이 나라의 주체다라고 하는 네, 근대 의식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대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또 네. 거기서 나타난 그 민중들 혹은 기청 민중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네. 국민으로 부를 것인가, 네. 시민으로 부를 것인가 이런 네.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런 용어가 서구에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네. 1907년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 단어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여하튼 그 당시에 그 근대사의 새로운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근대의 아주 새로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구 근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면요. 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민이 만들어지고요. 네. 또 국가가 만들어졌지 네. 않습니까? 근데 국제보상운동에 그 나타난 그 주역이고 중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 그 기청민중은 사실상 사회를 위한 네. 당시 공동체를 위한 책임에서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서구 근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기반한 시민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찾아내는 새로운 개념이 책임이거든요. 네. 국제보상운동에서 참여한 그 기청민중들의 그 책임 의식이야말로 네. 지금 서구가 만들어낸 근대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국제보상운동은 21세기가 필요한 새로운 시민의식을 선취했다고도 네. 볼 수 있고요. 네. 서구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동아시아적 근대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아시아적 출발이라고 하는 점은 국제보상운동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비슷한 운동들이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서구와는 다른 새로운 동아시아의 근대의 모습이고 그 근대의 모습을 가장 잘 역사적으로 나타낸 것이 국제보상운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제보상운동의 세계화가 왜 타당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운동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여성입니다, 여성. 네. 선거권도 최근에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교의 그런 도그마 속에서 수백 년을 이제 지내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들이 이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고 기생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그 점은 서구 근대와 동아시아 근대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근대 여성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찾는 것으로부터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191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은 1908년에 한 2만 5천 정도가 미국에서 투표권을 주장을 하고 또 노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보상운동에 상당히 여성이 참여했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2월 21일 이틀 후죠. 2월 23일 날 대구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7명의 그 선구적 여성이 참여를 했고 그때 경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경고 부인 동포라라고 하는데 보면 여자는 나라 백성이 아니냐, 나라 사랑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다, 남녀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시민적 각성이고 새로운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성도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권리로부터 출발한 여성권 혹은 여성의 문제의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일 수 있지만 그
동아시아 내부에 네. 가지고 있던 이런 새로운 근대 의식이라고 하는 네. 것이 네. 이런 것들을 발현시켰고 네. 저희는 그 점에서 이 여성이 참여한 부분 이것이야말로 또 국제보상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시민의식의 새로운 동아시아적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굉장히 소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염농산이라고 하고요. 네. 네. 또 앵무라고 합니다. 네. 기생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100원을 의연을 하셨어요. 네. 이 100원이라고 하는 돈은 당시 서상돈 선생님께서 의연한 금액과 맞먹습니다. 네. 이때 우리 염농산 선생이 말씀하신 게 의연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적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여성의 그 책임과 관련해서 네. 새로운 근대 여성의 네. 아주 중요한 모습이 염농산 선생에도 나타난다고 보이고요. 네. 또 실제 그때 의연한 돈을 보면 남성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현금으로 의연을 했는데 여성들이 뭐 폐물 이런 것들로 의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인당 의연 액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다라고도 볼 수 없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은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금모기에서도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보상운동 이 기록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제 등재됐습니다. 네. 유네스코가 주목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의 새로운 근대의 풍경이라고 하는 측면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동양적 근대 혹은 한국적 근대, 동아시아적 근대의 모습은 바로 시민이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이야말로 그 시티즌 오블리제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책임과 관련해서 이것이 저희들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책임장전이라고도 부르고 싶은데요. 서양의 권리에 기반한 권리장전에 대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 이런 측면을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시했고 이것이 세계 시민정신으로 값어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7년도 금모으기라고 하는 것이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뿌리 깊은 DNA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제보상운동에 있었고 이런 점들을 함께 어울려서 21세기 세계 시민정신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들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